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에 여자 구독자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분들한테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들으시면 좋은 얘기예요. 기분 나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꼭 알아야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 네, 아라포 세대, K 아라포 세대, 한국형 아라포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왔다고 얘기할게요. 왜냐? 이미 결혼 못하신 분들 많잖아요. 결혼 못하게 된 사람도 많죠. 여러분 대한민국 미혼 남자 많죠. 근데 미혼 남자 많은 게 아니에요. 미혼 여자도 많아요. 우리나라 결혼이라는 게 남자 여자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여자가 성비가 적어도 그렇게까지 확 벌어지지 않아요. 서울에도 지금 미혼 여자분들 많아요. 남자들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결혼 추세를 봤을 때는 미혼 남녀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라포 세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라포 세대가 막혀있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라포가 어떻게 왔는지, 아라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이 아라포 세대에 오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라포 세대는 일본에서 왔어요. 네, 원조가 일본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40대 전후, 일본 말로 하면 40대 전후. 그러니까 30대 후반부터 한 37세부터 한 43세, 넓게 보면 45세까지. 예, 요 나이 때 결혼하지 못한 세대를 일컫는 말이에요. 사실 남자도 포함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일컫는 말인데, 근데 보통은 여자들한테 많이 쓰입니다. 여자분들한테. 이게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한테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 아라포가 사실 일본에서도 안 좋게 들립니다. 안 좋은 뜻이에요. 왜 안 좋은 뜻이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영향으로 아라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뭔가 골치를 썩게 만드는 문제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아라포가 안 좋은 식으로 일본에서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이 이미 상용을 했다. 네, 이미 왔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상한 게 언론사나 미디어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일체 얘기하고 있지 않아. 근데 감히 말씀드릴게요. 미디어에서 얘기하면 이미 골물대로 골맞다는 얘기입니다. 골물대로 골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대처하면 늦습니다. 저 미디어에서 미리 나오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 뒤에 얘기할 거예요. 미디어에서도.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나서. 영클비트 보면 알잖아. 미디어는 한창 벌어질 대로 벌어지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심각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입도 뻥끗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남녀가 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여성이 대상이 돼요. 여성을 일컫는 말처럼 돼버려요. 왜 그러냐? 사실 엄밀히 말하면 뭐 남자 여자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나이 먹어서 여자분들이 앞가림 잘하고 경제활동 잘해가지고 자기가 노후 대비도 잘하고 직업적인 커리어 쌓았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은 거야. 일본에서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 이런 결혼하지 못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 나이 때 여자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립을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 자립. 그럼 일본은 뭐가 문제가 있냐?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문제가 하면 40대 여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아라포 세대에 들어가신 분들 문제가 뭐냐면 일단 비정규직.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비정규직이 많아요. 40대. 근데 여자분들이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어. 남자보다. 우리나라도 비정규직 많죠. 계약직도 많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계약직 많잖아.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이 계약직 일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1년 단위. 그리고 이 경제적인 어떤 궁핍.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모아놓은 돈. 이게 일본에서 맞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삶의 문제, 이 문제가 직면한 거야. 왜냐하면 뭐 일본도 여자분들이 능력 좋은 사람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일본의 문제가 뭐냐면 버블 경제. 버블 경제도 여자들이 뭔가 자기 어떤 직업적인 커리어나 재테크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좀 비슷하죠 지금. 여자분들 재테크 하는 사람 있지만 사실 남자 비례는 월등하게 적거든요. 크기도 많지 않고. 일본 여자분들이, 이분들이 한 젊었을 때는 눈이 엄청 높았어요. 눈이 높다 보니까 자기 할 일 똑바로 안 하고 남자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는 게 많았죠. 삼고라고 하죠. 삼고. 삼고란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일본 여자들이 얘기하는, 남자한테 이제 얘기하는 삼고. 삼고가 뭐냐 하면 고학력, 고수입, 고신장. 우리나라 똑같죠 이게. 높은 학력, 높은 연봉, 높은 키. 지금 한국 여자들이 남자한테 요구하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죠. 이거를 지금 일본 여자들이 젊었을 때 요구하다가 남자들이 이걸 안 받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안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이가 차고 그 가운데 소비만 잔뜩 한 거예요. 소비만. 그리고 미디어에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소비를 만들어내는 것들 정신 팔려가지고 뭔가 재테크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자기 직업적인 커리어는 신경 안 쓰고 돈만 주구장창 쓴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한테 얻어먹고 그러다가 나이가 차버린 거예요. 나이가 차버려서 지금 현재 나이까지 가버렸는데 문제는 이제 이 나이 때 결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해. 왜 불가능하냐? 남자가 바보입니까? 남자가 능력 좋은 사람이 뭐 아쉬운 게 있어가 나이 많은 사람 결혼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안 하면 봐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거죠. 해결 못 합니다. 일본이 이 문제를 먼저 겪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남의 나라 얘기 같지 않죠? 지금 여러분 이게 딴 나라 얘기 같습니까? 그냥 일본에서만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여자분들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이 얘기가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벌어지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벌어졌어요. 이 문제. 이걸 통계에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뭘 보여주냐 하면 일본에서 자료를 보면 일본 여자분들이 여성들이 40대가 되면서 네, 수입이 크게 감소합니다. 크게 감소해요. 그동안 돈을 쭉 받다가 수직 하강을 확 해버려. 거기다 비정규직이니까 당연히 급여가 높을 리가 없죠. 경력 인정받을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돈 나갈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집도 없을 테고. 일본에도 오세 사는 사람도 많잖아.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쪼들리고. 쪼들리는데 문제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직업만 가지고 40대, 50대, 60대까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견뎌야 되냐? 뭐 해 먹고 사냐? 이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이게. 잠깐만, 감히 얘기할게. 제가 지금 여자분들 몇 분 안 계시는데, 이 얘기를 정말 내가 뜬구름 잡는다 얘기할까요? 그냥 내가, 내피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봐,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자분들이 40대가 돼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고, 일자리 뽑아지는 게 얼마나 있고, 벌이가 얼마나 되고, 돈을 얼마나 모아놨고, 앞으로도 이런 직업으로 어떻게까지 살 수 있는지, 솔직히 힘듭니다. 일본보다 더 힘들어요. 자,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고용 요건이 더 안 좋아요. 잠깐만, 요거 얘기하기 전에, 자, 그럼 막혀있는 세대는 뭐냐 하면요. 이 세대를 보통 막혀있는 세대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
아랍어로 얘기하고. 그 마케니 세는 뭐냐? 요것도 이제 일본말인데 제가 가져와 볼게요. 자, 마케니 세네. 예. 싸움의 진. 개. 그러니까 마케노가 싸움의 진 개예요. 쉽게 말해 패배자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영어로 치면 루저. 일본에서 이걸 어떻게 쓰냐 하면 결혼이란 싸움에서 진 세대. 결혼과 경제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세대. 이렇게 불러요. 안 좋게 부르는 거죠. 이 세대화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높습니다. 제가 여기 얘기했지만 일본도 고용 여건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안 좋아요. 훨씬 더 안 좋아. 남자도 고용 여건이 안 좋아요. 여자는 더 안 좋아요. 특히 40대가 되면서 더 안 좋아져. 더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게 답답해요, 이게. 그렇다고 뭐 부모님들이 본인들을 부양할 수 있을지 이것도 미지수고,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거. 사실 우리나라 여자분들 돈 그렇게 많이 못 봅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까는 것 같이 보이겠죠. 남자도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왜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뭐 월급 한 400만 벌어야 되는데 400 벌 수 있는 남자 별로 없어요. 소득 배분율 따지면 20%도 안 됩니다. 세금 떼고 400 벌려면 연봉 한 6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6천만 원 받으려면 못해도 중견기업에서 과장 정도 달아야 돼요. 그만큼 능력이 되는 분들 많지 않아요. 남자분들 중에서도. 여자분들은 훨씬 더 안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20대 평균 연봉. 일단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자, 통계청 사이트 가면 볼 수 있거든요. 네, 통계청 사이트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자분들 중위소득,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을 봐야 돼요. 중위소득. 통계청에서 나온 건 2020년까지 있습니다. 2020년. 2020년까지 있고요. 자, 이게 자료를 보면, 자, 2020년 기준 여자 나이 25세에서 29세 사이의 중위소득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누른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자분들 중위소득은 231만 원입니다. 월 231만 원. 이거 아마 세전일 거예요. 세금 떼기 전에 금액이 231만 원. 그럼 세금을 떼면 한 200만 원 정도. 중위소득이에요. 중위소득. 평균소득이 아니라. 평균을 하면 250만 원. 평균을 하면 아까 그 3천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요, 문제가 있어. 평균은 함정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평균 소득 얘기하는 것들은요, 이거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이건 좀 신뢰하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뭐 잘 나가는 연예인들, 예, 잘 나가는 연예인들, 뭐 김연아 같은 피겨 선수 출신, 아니면 뭐 강남 출신 사업가들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중위소득은 뭐냐면 중간 라인에 있는 사람 평균이에요. 중간에 걸터 있는 사람들. 중간에 있는 걸터 있는 사람들 평균이 231만 원. 남자는 309만 원이에요. 차이가 좀 있죠.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통계를 보면 뭐가 재밌냐 하면 여자분들 소득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 하면 소득이 가장 높을 때가 30대 후반이에요. 30대 후반인데 우리가 여기서 관찰할 만한 게 뭐냐면 여자분들은 40대로 넘어가면 소득이 하강을 해요. 어떻게 되냐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2020년 35세에서 39세 때 중위소득이 260만 원이에요. 이게 제일 높아요. 물론 30대 262만 원인데 260이나 260이나 300을 못 넘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다가 40대가 되면서 40대 초반에 235만 원, 40대 후반에 213만 원, 50대에 200만 원, 50대 후반에 191만 원. 점점 낮아집니다. 남자분들은 40대까지 올라갔다 50대부터 낮아지고. 근데 이 하락폭이 좀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용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40대가 넘어가면. 남자도 보통 이제 사무실 일하던 사람들도 40대 넘어간 사무직 일자리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분들 보통 연장을 잡는다거나 기술을 배워요. 용접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뭐 핸들을 잡는다거나. 보통 20대, 30대 때 이제 사무실 같은 일을 하다가 40대 나와가지고 뭐
할 게 없잖아. 그러면 뭐 택배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공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데 이제 뭐 멀리 가서 일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여자분들 그렇게 일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 지금 여자분들은 힘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그럼 40대 넘어가서 사무직 가면 되냐? 사무직 잘 안 받아줘요. 그럼 본인들이 더 잘할 거 아니야. 본인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통계청에서 아까 제가 잘 드렸지만 저기 뭐야 사람인이나 그 자플래닛 같은 데 있잖아요. 자코리아 같은 데 이제 검색해가지고 사무직 같은 검색하잖아요. 그 여자분들 지원자가 넘쳐흘러요. 연봉이 크지도 않아. 3천만 원 미만입니다. 보통 회계나 경력파 때 사람 뽑거든요. 그럼 3천만 원 미만이에요. 돈 많이 안 줘요. 그런데 그거 하나 들어가겠다고 지원자가 한두 명인데 지원자가 한 150명 돼. 80명에서. 이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사기업에서 보통 회계나 격리하면 그 이제 40, 50대까지 버티기 힘들어요. 나이 차버리면 어차피 젊은 사람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훨씬 더 안 좋아요. 일본도 안 좋은데 일본도 안 좋아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이걸 몰라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 결혼 성사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설거지론, 비혼주의, 이 절식남 영향으로 예, 미혼 남녀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악해인으로 되는 거죠. 악해인으로가 아라포에 걸쳐 있는 거죠. 남자도 솔직히 포함되는데 남자도 솔직히 악깔이 못하는 사람도 있어. 뭐 노후되면 안 돼 있다. 근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남자는 그런 거죠. 그냥 뭐 힘든 거 하면서 버티면 되지 이런 마인드. 여자분들은 힘든 거 일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일을 뽑아주지도 않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는 좀 남자분들 아시죠? 비혼주의도 알고 있고 저심남도 알고 있잖아. 이게 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익히 알고 있고 이제 사람들 다 알잖아. 이제 이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 채널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미혼남이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요. 여자분들 봤을 때 능력 좋고 재산 많이 가졌고 뭐 결혼 안 하고 나서도 좀 여유있게 살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남자분도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자분은 더 없어요. 훨씬 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뾰족한 기술도 없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이런 마음 먹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다.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비혼주의로 가고 있어. 20대 남자들도 절신남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아무리 결혼을 원해도 뭐 남자분이 저 자세면 결혼 못해. 연애는 가능하겠지. 생각보다 심해요, 이 열풍이. 이거 금방 사그라들 것 같지 않습니다. 뭐 남자 결혼 안 하면 여자도 결혼할 수 없죠. 뭐 우리나라에서 뭐 동성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여자분들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제 결혼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국제 결혼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남자, 외국 여자 커플이 좀 많아요. 한국 여자하고 외국인 남성은 적습니다. 월등하게 적어요. 앞으로 이 갭 차이는 좀 늘어나고. 그래서 국제결혼 시장은 굉장히 활발하게 될 겁니다. 한국 남자들이 외국 여자가 결혼해서 살림을 차린다고 외국 가서 사는 케이스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국제결혼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여자분들이 한국 땅에 살 거 아니야. 한국에 살림 차려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문화를 들어와가지고 여자분들이 일자리를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생각 안 합니까? 그거 하셔야 돼. 하나 관가는 게 있어요. 여자분들 공단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부분 사무직 일하다 보니까 공단의 직능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릴게요. 지금 공단에 가보면 외국인 여성들이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카풀하면서 있잖아요. 회사 직장이 떨가지고 하는 거 쉽게 볼 수 있어요. 공단 같은 데 가보면. 아니면 자전거나 이제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일하려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해가 살림 차려가지고 이제 출퇴근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미 한국 땅에 와가지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해요. 그분들은 또 가리지 않고 일을 해버린단 말이야. 오히려 현장 일을 했을 때 장점이 더 많아요. 한번 생각해봐. 지금 외노자분들 뭐 남자들도 많이 왔는데 여자분도 많이 왔어요. 국제결혼 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하니까 안 뽑을 수가 없는 거야. 안 뽑을 수가 없어요. 일을 잘하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그 공장 같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이거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국제결혼이 많아진다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 딸이 이제 넘어와가지고 결혼해가 살림 차리고 애 낳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 문화를 키울 테고. 그래서 사실은 안 좋습니다. 미래를 봤을 때는. 좀 냉정히 말해서. 뭐 남자분도 안 좋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SNS나 미디어로 대부분 사회적인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안목과 메타인지 능력을 가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여자분들이 SNS, 인스타그램 안 하는 사람이 없죠. TV 안 보는 사람 없죠. 드라마 안 보는 사람 없죠. 물론 안 보는 사람 있겠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남자들은 안 보거든요. 지금 미디어를 안 봐요. 왜 안 볼까요? 남자분은 현실적인 동물이야. 왜 안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미가 없는 것도 있는데요. 그냥 비현실적이라서 안 봅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적당히 비현실적이 되는데 이거는 세상에 없는 얘기를 자기들이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역겨워서 안 봐요. 근데 여자분들은 많이 봅니다. 여자분들은 웃긴 게 이런 미디어나 SNS로 세상을 파악하고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애나 결혼에 들먹거리다 보니까 남자들은 미치는 거죠. 안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이 그렇잖아. 그래서 SNS 미디어도 어떻게 현실적인 안목과 메타인지 능력을 키웁니까? 못 키우죠. 아직도 살기 좋고 명품 같은 거 사고 싶고 연예인 따라하고 싶고 그 TV에서 나온 연애 결혼하는 모습처럼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당연히 실제 현실에 와가지고도 내가 만난 남자한테 아니 결혼할 만한 상대자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야. 이게 너무 안 좋아,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인생 갉아먹는 겁니다. 여자분 잘 들으세요. 지금 미디어나 인스타그램은 여러분 인생을 지금 갉아먹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내가 특별하게 하는 일 없고 인생이 특별하게 나아진 것도 없는데 괜찮은 것처럼 믿는 분들이 많아요. 뭐가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머리에 꽃만 가져가신 분들이 좀 있어. 현실 파악을 못 하신 분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번 봐봐. 얼마 전에 명품 소비 1등이나 떴잖아요. 명품 소비 1등. 이게 좋은 겁니까? 전 세계에서 1인당 명품을 가장 많이 구입한 나라라고 떴잖아요. 그럼 명품은 냉정하게 누가 많이 삽니까? 명품 누가 많이 사요? 자동차는 남자가 많이 산다 쳐. 월등하게 많이 산다 치더라도 명품은 여자가 많이 사지 않나요? 남자도 명품을 사지만 여자분들 명품을 살 수 있는 품목이 더 많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여자분들 현실적으로 재정상이 그렇게 넉넉한 분들 많이 없거든요. 급여적인 부분이나 직업적인 부분이나 그렇게 나아진 게 없는데 명품을 많이 사는 게 과연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미천이 드러나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빠져있는 사람이 많아도 현실 부근을 못하는 거예요. 노후 대비나 자신이 가진 어떤 그런 경제적인 능력,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구분이 안 서는 거예요. 저기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앞으로 기업에서는 신뢰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성 채용이 활발하지 못할 것이에요. 할당제도 풀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들이 어려우면. 누르님 죄송합니다. 버지려서. 네, 저분 겉돌기 때문에. 자, 여기서 기업들이 실리라고 했는데 실리가 뭐냐 하면 실제 이익입니다. 실제 이익. 제가 먼저 얘기했죠. 원래 기업들은 이윤 집단입니다. 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기업일수록 더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시설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이건 회사를 다녀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박할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익을 따지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까? 이걸 당연히 따져야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크게 먹으려고 기업을 크게 키우는 겁니다. 근데 기업들이 어려워요, 요즘에. 어려워. 삼성도 지금 있잖아요. 긴축제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면 많은 기업들이 경제가 어렵다는 걸 감지하고 돈을 안 풀어요. 돈을 안 풀고 사업성 있는 걸 건드리지 않아요. 투자를 안 합니다.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기에 대해 대비하고 있어요. 이 대비를 한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쓸데없는 인력은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인력.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돈만 받는 인력은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자분들한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자꾸 여자분들이 얘기하냐?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자분들이 회사에서 1인분 하신 분이 드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자분들 많이 뽑아서 기업에서 사실 그렇게 좋을 게 없습니다. 뭔가 그만큼 많이 뽑고 챙겨주고 하면 돌아온 게 있어야 되는데 돌아온 게 많지가 않아요. 이것저것 많이 따지고 재고 해달라고 하는 거 많고 근데 자기들이 뭔가 회사에서 뭔가 기여하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우리 기업에 뭔가 열심히 일하고 정말 필요한 인재가 아니면 안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자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 대기업이나 이제 금기관 같은 경우에도 취업 자리가 많이 적어졌어요. 많이 적어졌어. 이거 여자분들이 취업 준비해보면 아실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치열해질 거예요, 이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기업들이 실리를 추가할 거예요, 앞으로. 옛날처럼 안 뽑아줄 겁니다. 좋은 시절 끝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이것저것 따지고 재잖아요. 그럼 내가 회사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살아남지 못해요. 이 상황이 꽤나 오래될 겁니다.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부모님이 자녀 노후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이 마케이노 싸움의 징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일본은 이 아라포 세대가 가능했던 이유가 마케이노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연금을 받으면서 좀 연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일본의 웬만한 기업들은 고용보장이 다 됩니다. 지금도 다 됩니다. 일본은. 젊은 사람들 못 버텨서 나가는 거지 자르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일본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고용보장이 상당히 잘 된 나라예요.
버블이 꺼졌어도. 그래서 보통 일본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정년 이제까지 다 다니고 연금을 다 받으세요. 예. 연금도 커요. 우리나라 공무원만큼 연금 나와요. 더 나올 수도 있고. 연금 많이 받습니다. 일본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훨씬 더 세요. 배 이상 셉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녀가 이제 일 다니면서 자립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립 못 하는 거야. 왜냐? 버는 돈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으니까. 버는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자립 못 하는. 그래 당연히 믿을 거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밖에 없으니까 부모님이 받는 연금으로 그걸로 이제 돈 받으면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솔직히 좀 자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효죠, 이게. 안 그래요? 근데 그런 불효를 하는 사람이 일본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불효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실 이거 봐봐. 뭐 어떻게 생활은 가능하겠지만 솔직히 좀 자식들 입장에서 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식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요. 뭐 대학도 보내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줬는데 다 커가지고 자기 앞가림 못해서 부모한테 들어와가지고 부모의 노후장까지 건드리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생각해봐. 지금 젊은 여자들이 몰리는 곳이 어딜까? 어디에 많이 몰릴까요? 예, 수도권에 많이 몰립니다. 남자들도 예, 서울로 많이 가요. 근데 확실히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도권에서 만약에 내가 일자리 같은 못 구하면 살기 굉장히 빡빡하다는 거예요. 수도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뭐 각종 세금이나 월세 같은 거, 그리고 식비나 어떤 나가는 그런 인프라 같은 것들에 소요되는 돈이 지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에 돈을 벌어도 막상 모으는 분도 많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서울에서 살고 있어도 못 모으는 분도 많을 거예요. 현상 유지만 하시는 분들. 뭐 생활에 쪼들려가지고 못 모으는 것도 있지만 거기 타성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니까 그냥 유지만 하지 돈은 모으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어느 나이 때 돼가지고 직장을 못 다니면, 직장을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까지 안 나오게 되면, 그러면 월세랑 뭐 공과금, 뭐 겨울 같은 난방비, 휴대폰 요금, 밥 먹어야 되니까 뭐 식비 같은 것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안 되죠. 자기 능력 가지고. 해결 안 되면 못 하겠어요. 믿을 건 부모님이잖아. 부모님한테로 오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부모님은 대체적으로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큽니다. 일본은 노후 대비가 돼 있고 노후 대비가 잘 돼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노후 대비가 굉장히 열악하게 안 되어 있는 나라고. 많은 부모님이 나이 먹어서 일하시고, 나이 먹어서 왜 일합니까?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모아놓은 돈이 그리 크지도 않고 연금도 받아도 얼마 안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나이 먹어서 일하시는 분도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비율은 상당히 높죠. 근데 이 와중에 자녀까지 와버리면 어떻게 생활할 거냐는 겁니다. 이거 정말 좀 죄송한데 좀 듣기 거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에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상당히 좀 뭔가 좀 불쾌할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냐. 아니 TV나 그 미디어에서는 이런 얘기 일절 안 하는데 왜 부모형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냐. 뭐 여자한테 악감정이냐. 나한테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혹시 뭐 여자한테 대인 거 있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원래 현실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구라같이 들립니까? 아 구라라고 생각하시면 구라로 얘기하시면 돼. 터무니없는 얘기를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징표나 자료나 상황을 봤을 때는 이미 왔어요. 왔다고요. 근데 언론에서는 이거 얘기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듣기 싫어하는 얘기니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보고 판단하면 늦습니다. 이 점 생각해야 돼요.
나이 먹고 알아차리면 늦습니다. 나이 먹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한테 뭐 부정적이니 뭐 비관주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최악의 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 인생이 무조건 좋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내가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경우에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건 그겁니다.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비빌 언덕이 없을 경우 모은 돈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살 수 있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최악의 수 대비해야 돼요. 근데 이 최악의 수를 여자분들은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 그런 것 같아. 가장 큰 이유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한국 역사적으로 뭔가 자신의 능력으로 생계를 책임진 것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뭔가 들었거나 배워본 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의안이 되거나 좀 관대한 것 같아. 근데 해야 돼요. 왜냐?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누군가는 혼자 살게 될 거니까.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 곡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서 뭐 결혼하면 좋겠지만 결혼 안 한다고 했을 때 나 어떻게 살아갈까? 뭐 하며 살아갈까? 내가 지금 버는 돈 얼마나 될까? 이 돈 가지고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내가 몇 살까지 일한다고 했을 게 통장에 얼마까지 모을 수 있을까? 이거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야가 굉장히 밝지 않아요. 지금 여자분들이.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좀 힘들 거예요. 안타깝지만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반 생각을 하시고 대비하세요. 대비해. 이 얘기를 무조건 나쁘게 듣지 마시고 나는 지금 사치 부리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누르랄라 지금 뭐 비싼 거 뭐 있고 돈 쓰고 다닐 때가 아니구나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생각보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남자분들이 지금 혼자 살기도 지금 힘들 정도로 누군가를 책임지기 힘들어. 그러니까 남자들도 지금 결혼 안 하려고 한 이유가 뭐 결혼하기 빡센 것도 있는데요. 내 혼자 사는 것도 벅차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무조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결혼 안 하게 된다 손 쳤을 경우에 몇 살까지 살고 이 직업으로 얼마나 일할 수 있으며 돈 얼마나 벌 수 있고 이 돈과 모은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직업 가지고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버티고 나서 그만두게 되면 난 뭐 해 먹고 살 것인가?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이거 계산해 하셔야 됩니다. 그림 그리셔야 돼. 그림 안 그리면 정말 다 없어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K 막혀 있는 세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신경 쓰시고 플랜 잘 세우시고 메타인지 하시고 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도 사실 안심할 게 아닙니다. 남자분들도 지금 막갈이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여자만 힘들어진다고 남자는 아무 상관없다 이게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뭐 앞으로 1인 가족 늘어나는데 여기에 너무 타성이 젖으면 안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시고 각자 대비 잘합시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